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7회차인데 그때는 우리 그 부원장으로 계시는 김민환 박사님을 모시고 3시간 특강을 들었는데 저는 좀 이제 좀 멀리서 보는 이런 경매의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우리 그 김민환 부원장은 약 박사님은 좀 세세한 부분, 그죠? 낙찰받고 뭐 아주 미세한 부분을 많이 강의를 해주고 특히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계산서, 부동산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거, 그 다음에 경비 처리하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아실 들어가서 계획 투자하는 거, 계획 투자, 그죠? 아파트 계획 투자 1,000만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 거 세세한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원장 2분 계시니까 가끔 이제 등장을 시켜서 이제 초빙을 해서 뭐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유능한 강사들을 제가 또 찾아서 좀 특강을 부탁하고 그래 하겠고, 그래서 이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자, 한 장 봅니다. 보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는데 오늘이 8회차죠. 8회차고 그 다음에 8회차고 2달 전에 들어온 156기는 16회차, 그죠? 종강입니다. 하산하지 말고 뭐 했다고요? 1년 수강으로 평생으로 재수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바꾸면 좋습니다. 2달하고 나는 경공매를 다 배웠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일본에 보니까 1인당 월 490만원 이상, 500만 아닙니다. 490만 이상 연금을 받아 은퇴 기족청이 되자. 그래서 한 490 정도 준비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경쟁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봅니다. 2번. 이번에 보면은 그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번에 보면은 위에 단기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한테 단기 보유, 그죠? 그래서 1년 미만은 제가 하사표 쭉 해놨죠. 제일 위에 거는 주택 외에 그러면 뭡니까? 주택 외에는 뭡니까? 토지. 상가, 토지면 상가 그 써놓으세요. 상가하고 토지다, 토지. 상가하고 토지는 50%입니다. 50%.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 더하면 55%. 자, 읽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공매로 2억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억에 미용실을 팔게 됐어요. 2달 만에. 그러면 세금 얼마라고요? 55%. 55%. 그게 아니고 주택이다, 빌라다 크면은 얼마요? 70%. 엄청나죠, 그죠? 70%. 셉니다. 아직까지 이게 완화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미만이면은 10%씩 더 빼준다. 그죠? 44%, 66%. 2년이 돼야 누진세율 갑니다. 2년 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상가나사 받고 몇 년 뒤에 판다? 2년 지내서 판다. 2년 지내서. 그럼 누진세율이 뭐냐? 누진세율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있는데 이 올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1200, 1400 바뀌었는데 이건 일단 옛날 자료지만은 막 딱 보고 갖다 보고, 자, 누진세율은 이게 2년이 지나가야 돼, 최소. 그죠? 토지나 상가나 아파트, 빌라나 2년 지나면은 6에서 45%. 알겠죠? 자, 그럼 1,000만 남으면 1,000만 남았다. 그럼 뭐 세금 계산 무자합니까? 1,000만 남았다. 2년 지냈다. 1,000만 원 남아서 토지를 사서 2년이 지냈다. 그러면 어디 되죠? 6.6%. 토지는 요거네. 자, 빌라를 2년 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만 남았다. 그러면 6.6이니까 66만 원.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빌라를 그냥 가 있다가 팔면은 77%. 2달 만에 뭐 770. 1년 2달 만에 팔면은 660.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은 66만 원. 자, 그럼 빌라를 몇 년 뒤에 팔아야 됩니까? 2년 뒤에. 근데 이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거는 대학력 포기하는 물건은 2년 기다릴 수가 없죠. 자, 우리 경매는 단타예요. 단타예요. 단타이기 때문에 사갖고 퍼뜩 팔고 빠지고 수익 내고 빠지고 또 사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돈 1억 있다고 하나 사갖고 원장님 10년 뒤에 봅시다. 안 됩니다. 그죠? 바로 2-3달 만에 또 수익 내고 또 그걸 가고 자꾸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인데 만약에 그 토지다 그러면 토지다 그러면 16%예요. 빌라면은 2년 지냈다. 6%. 토지는 몇 %예요? 16%.
그죠? 우리 주로 비삼용이니까 여러분도 가 있는 거는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지금은 조정 대상이 없죠. 옛날에 샀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셉니다. 이 금액이 2년 지내도 20% 더 붙고 30% 더 붙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 1년 미만 단기로 77% 빌라 사갖고 안 내는 방법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뭡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 그죠? 조금 전에 전화 왔는데, 한 20분 통화를 하셨는데, 자기가 경매를 20년 했대요. 그러고 매매 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 해놨는데, 매매 사업자를 안 쓰니까 세무서 전화 왔대. 지난주에 폐쇄시킨다고. 그 폐쇄를 했대요. 근데 왜 안 했냐 했더니, 지금 자기가 빌라 한 17채 가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매매 사업자 왜 안 했나니까, 자기는 항시 가면은, 세무사한테 요거 이야기했대요. 요거 뭡니까, 이거? 양도소득. 그죠? 양도소득 요거를 맨날 내니까 맨날 요거 한 거, 요거. 그죠? 77%, 66%, 2년 지난 거는 이제 부드럽게 되고, 단타된 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매매 사업자라도 몰랐대. 그런 게 있는 것도. 내기는 했는데, 세무사도 얘기 안 해주니까, 세무사들 잘 얘기 안 해줘. 매매 사업자라고. 자, 이거를 하면은 77%. 아시겠죠? 1억 남겼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1억 남겼다. 77%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7,700. 자, 뒤에 보세요. 요거를 서류를 내면은, 이거는 매매 사업자 양식이거든요,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 신고 양식은, 요거는 그럼 얼마입니까? 1억이다, 그러면 1억. 양도차 1억이다. 1억이라면은 얼마요? 2,200만. 아시겠어요? 매매 사업자 양식은 1억이라면 2,200인데, 앞집에 가면은, 그냥 세무사한테 가면 이러죠. 요거를 딱 갖다 내면 되니까, 선생님은 요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이라고요? 2,200, 얼마 큰다고요? 7,700. 알겠어요? 중개사도 맞아요. 공인중개사도 제가 요 사파분에 가서 한번 연설할 기회에서 갔더니 36명 왔어요. 36명. 그래서 매매 사업자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한 사람이, 그거 원장님 두 분 이상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에 두 분 사고 한 번 팔고 그런 조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는 옛날에 폐지가 됐어요. 10년 전에 폐지됐고, 그거는 없어요. 없고, A 또는 B인데, 우리는 B 조항은 그런 게 없어요. A는 그런 조항이 있고, A 조항은 있고, B 조항이 A 또는 O인데, 그 사람 A만 하는 거라. 그죠? 두 개 중에 그래 두 분 이상 사고 팔고 이런 게 없어도 되는데, 그런 거를 꼭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아파트가 바로 사고 바로 팔 수가 있죠. 지명이 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팔 수 있어요. 당연히 팔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아파트 여기 육전시대가 있는 아파트 토울서원에 있는데 하나 사가지고 지가 수익 냈다. 당연히 낼 수 있는 겁니다. 내는데 세금을 왜 내느냐? 전부 다 2개월 만에 1억 벌이면은 7,700 내는 거라. 내 같으면 얼마 낸다고요? 난 2,200. 그죠? 2,200 냅니다. 왜 7,700 내냐? 이거를 몰라서 그래. 부동산 매매 사업자 이 내용을 모르고 양식도 토지 등,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세무서 함주로 가서 1억 벌였습니다. 그거 신고하는데 이 양식을 딱 주면 어쩐다고요? 찢어버리고. 째지 말고, 찢어버리고. 세무사님 토지 등 매매차의 예정 신고서 요 양식에다가 심을 해서 딱 합니다. 그래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 해야 되는데, 짜잔, 그때 뭡니까? 사업자 통지를 만들었죠? 그거를 딱 세무사 보여주면 잡니까? 놀랍니다. 1m 팅이 나옵니다. 놀래가지고. 또 죽어버려, 세무사. 이해가시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매 사업자는 이런 구간이 없어요. 이 두 구간이 단기 크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매매 사업자는 바로 요게 요 구간을 하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알겠죠? 자, 그럼 물읍시다. 1,000만 남겼다. 세금 얼마인가 나오면 1,000만 남겼다. 그만 끝점 빼피고 6%는 60만이죠. 60만. 1억 남기면 1억 남기면 됩니까? 1억 남겼다. 이거 들어가죠. 그럼 곱하기 35%는 얼마? 35%. 3,500. 자, 빼기 얼마요? 1,543.
그럼 뭐 3,500에 1,500 사유상하기는 한 2천만 되겠네, 2천만. 그래서 지방소득세 200만 원 붙이면은 2,200 되는 거죠. 자, 그럼 뭡니다. 5천만 원겠다, 5천만 원. 그럼 6천가가 6천만 남겠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세금이? 요 들어가죠. 곱하기 몇 프로라고요? 24%. 6, 1,440이네. 그래서 570 뺀기는 한 900 되겠네. 900. 6천 남기면. 그러면 4천 남겠다. 4천. 우짜미가 4천원. 곱하기 몇요? 15. 그럼 얼마입니까? 600만원. 600에서 126만원 뺀다. 126만원. 414만원이네. 무슨 말이겠죠? 4천만 남기도 474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빌 하나 팔하고 4천 남기다. 두 달 만에 한 4, 500 낸다. 뭐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운 것이 지난 시간에도 김민환 박사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부동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대항력 포기 물건이 좋은지. 자, 물어봅시다. 대항력 포기 물건은 좋은 점도 있죠. 그죠? 비가 있으니까. 비가 있으니까 뭐 명도비도 안 들고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떨어지도 선수리가 많아도 세입자가 금액이 커도 낮게 낙찰받아도 안 문다 하는 거. 그게 되는 거죠.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 좋을까? 이게 1번. 2번은 뭐냐 그러면은 신탁공매. 신탁공매인데 주로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10개가 나왔는데 7개 팔고 3개나 덜 팔렸어요. 수익계약 됩니다. 뭐가 좋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좋을까? 신탁공매 그 수익계약 물건이 좋을까? 응? 자,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항력 포기 물건이다. 자, 가보니까 사람이 작더라 많더라죠. 많이 달아붙죠? 많이 달아붙죠? 생각보다는 많이 달아붙습니다. 지금 공부가 좀 돼가지고. 자, 근데 신탁공매는 보통 이런 겁니다. 신탁공매가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신협에서 누가 와서 돈 빌더라고. 연립주택 10개, 오피스텔 10개, 이거를, 아파트 10개, 이런 식으로 한 30개 들고 와서 돈을 한 50억 빌 달래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알았습니다. 50억 곱하기 130% 60억 설정하고 빌려주겠습니다. 빌려줬어요. 옛날에는. 빌려주고 보니까 나중에 경매들하고 배당을 받으니까 임금 채권 5억 빠져나가죠. 뭐, 국세 해가지고 법정기 좀 빠르게 하고 은행 설정보다 뭐 하고 한 3억 빼나가죠. 소액보증금 또 뭐 한 3억 빠져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한 10억 넘게 막 쑥 빠져나간 거야, 뭐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네가 신탁해서 소유권 넘기라. 그런 거 없이라 그러면, 알겠죠? 신탁 넘기면은 소액보증금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국세 같은 거 못 달아붙어요. 알겠죠? 소유자가 국세가 체납된 못 달아붙어요. 신탁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신탁이 몇 개였어요.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그게 또 이제, 그 채무자가 또 공매당이 됐어요, 공매. 신탁은 다 공매를 하거든, 경매가 안 나오거든요. 다 공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공매 온비대 조금 녹여 넣는데, 이 보니까 10개, 20개, 30개 우두둑 놓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냐, 그거 이제 50억부터 막 출발합니다, 이게. 하고 뚜루룩, 절반 20억 떨어져요. 25억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막 유찰돼버려. 유찰돼버리면은,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뭐 한 두세 개는 팔렸을 거예요. 팔렸는데 유찰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하겠지만은 2개 오늘 소개합니다. 큰 거 2개. 하는데 유찰된 게 있는데, 그거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익 계약이. 주로 60%, 50% 떨어집니다. 창호 마산도 마찬가지. 오늘은 창호 마산 건에 설명할 거야. 실제 가지고 낙찰 받으면 1억 벌 거내 지금 소개할 거야. 지금 딱 잘 들으라고 나중에 잡으지 말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좋느냐, 신탁공매에서 수익계약 가능한 게 좋느냐, 그건 따져봐야 돼. 근데 신탁공매에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생기는 것이, 그 소유자가 지가 옛날에 아파트 10개, 오피스텔 10개, 뭐 빌라 10개를 담보로 주고 나니까 비가 있으니까 월세는 바꾸고 싶다 안 바꾸고 싶다. 소유권 넘어가주지만 바꾸고 싶거든요. 그럼 중개사 내려갑니다. 중개사 박 소장님 좀 월세 좀 싸게 하고 좀 놔주소. 안 그러면은 또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형님 비가 있는데 내 좀 들어가서 합시다. 알았다. 처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도 좀 살겠대. 아는 사람들. 할 수 있잖아요. 키는 지가 가 있으니까 일단은, 소유권은 지가, 넘어가줬지만은 이제 자기가
다 아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쓰는 게 다 아니까 그렇게 낙찰이 이제 비가 있는 거는 잘 팔리는데 50% 되면 팔리는데 사람이 딱 있으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불법 점유거든. 불법 점유. 그래서 이야기 잘하면은 지도 공짜 살았으니까 좋은 점은 관리비가 안 밀렸어. 그런 거는. 그죠? 사는 건 관리비가 안 밀리고 비가 있는 건 또 뭐가 문제일까? 이 관리비가 또 밀렸다. 2, 3년 또 밀렸다니까 이게 또. 그게 또 만만찮아요. 근데 오히려 사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 잘하면은 그 막 관리비 준다 생각하고 한 2, 300, 3, 400 막 던져 놓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거 뭐 나간다고. 그죠? 그러면은 반값에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폭양이 좋은지 신탁 공매가 수익 가능이 좋은지 오늘 두 개를 싸움식입니다. 오늘 그 시간인데 오늘 시간은 무슨 말인가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사가지고 우리는 어째 된 거라면 한 개, 두 개, 세 개는 사갖고 어째 됩니까? 단타로 사갖고 팔아야 되겠죠. 팔면 세금이 온다. 세금이. 부동산은 팔아봐야 끝이 납니다. 세금을 내야 이제 종결되는 거라. 세금이.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이렇게 요양식을 내고 77% 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밑에 2페이지 있는 이 양식을 내고 22% 이게 종합 누진세로 바로 2년 지내야 하는 이제 이거를 누진세율, 기본세율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내는 게 좋다. 이해가시죠? 자, 그입니다 오늘은. 자, 그럼 4번 보입니다. 4번.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낼 때는 세무서 와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가서 70301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있어. 코드 번호가 있어요. 코드 70301을 쓰면 돼요. 쓰면은 팍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태는 부동산은 종목은 매매 사업자 또 어디서 그러더라고? 원장님 여기에 뭐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자 여러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데 자 요걸 하면 좋아요. 주로 여러분들은 80 전용이죠. 85제곱미터 이하 거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 안문이 좋아요. 그죠? 가급적 요 이상 받으면 안 돼. 요 이하를 받아야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내는데 부동산, 업태는 부동산 매매, 자,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런 쪽 보면요. 어떤 사람은 또 요 부동산까지 맞는데 여기에 종목에 부동산 매매업 아니고 원장님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써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70301은 코드가 70301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쓰인 겁니다. 쓰인 거 없다 보면 이건 없다고 보면요. 예를 들면 없다고 보면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를 넣었습니다. 넣어가 썼고. 그래서 이렇게 70301을 신고하시면 된다. 세무서 가서 신고. 그럼 요거를 미랄 필요 없느냐? 그래서 잔금 넣기 전까지 하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은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자, 대출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 낙찰 받아가지고 가보면은 여러분 뭐 기존 대출이 1억이었어요. 기존 아파트 대출이 이런데 여러분 낙찰 받았어. 대출이 1억 필요해. 가보면 뭐랍니까? 저기서 은행에서 뭐랍니까? 생활고서. 아이고 선생님 1억 초과가 되면은 DSR인가 뭐 있어가지고 뭐 총구제 원리금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 증명도 내놔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그죠? 뭐 시끄럽고. 근데 사업자 대출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방빼기 하는 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크면 게 있나 방빼기 때문에 조금 그렇는데 방빼기 외에는 사업자 대출이 무난하다. 두 개든 세 개든 나는 사업자다. 사업자니까 한 개 빌라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고 뭐 5개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됐죠? 그 매매 사업자도 얼마 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탁 오를 때 정부에서 규제할 때는 대출 해주지 마 했는데 지금은 뭐랍니까? 해줘.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해주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매매 사업자 왜냐 그러면 자꾸 꺾어지니까 부양식이 필요하시니까 특례 보금자리는 말로 만들었습니까? 40년 50년 왜 만들었어요? 부동산이 꺾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정부에서 좀 막아야 되겠다. 막는 게 5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특례 보금자리. 조금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폐지시 버렸어요. 그것도 한 50조 40조 나가다가 너무 전문가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야 50년 동안 우지가 한단 말이고 그럼 예를 들면은 50살에 빌려갖고 100살에 갚아야 되는데 그 갚겠어요. 100살 돼서 소득도 없는데 그런 거를 팔아갖고 정부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조금 경기 조금 완화시킨다고 그런 거 팔아가지고
예로 40년이 뭐 50년짜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뭐. 분할 사는 것도 뭐. 90살까지 갚아라.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30년도 길다, 길다면. 보통 15년, 20년 하고 끝내야 되지. 이 30년 퇴직하고 나서 자꾸 대출자 내는 거 안 좋거든요, 그거. 안 좋습니다. 60살 넘어서 소득도 없는데, 대출자 뭐 40%씩 200만 3년 내라 그럼 누가 낼 겁니까, 그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도 부동산 좀 하강 가니까 이제 막은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지금, 매매 사업자가 해도 대출은 잘 된다. 알죠? 개인보다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 가서 요거를 보여주고, 요런 거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죠? 부동산업에 부동산 매매하든지, 요거 종목은 대부분은 요거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원래 70301은 원래는 요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이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나면은, 만들고 은행 가서 이제 사업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업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 통장. 있죠? 통장. 여기에는 진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돈만 좀 넣는 걸로, 개인 통장 말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이걸 말로 만듭니까, 이거? 경비 떨라고, 그죠? 기름값, 이런 거 그냥 옛날에 현찰 주고, 여러분 개인카드 쓰잖아요. 그러면 경비를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이게 업무용으로 쓴다, 업무용으로. 자, 원장님한테 점심 사러 왔다, 현찰 중에 좋나? 이거 쓰는 게 좋아요. 카드 써야지. 나 섭외비 썼다, 섭외비 썼다. 사가다 보면은 다 접대비라는 게 있잖아, 접대비. 그래 쓴 것도 같고, 카드로 쓰는 겁니다. 여행 갈 때 쓰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보석 사는데 안 됩니다. 보석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 보석 같은 거. 요가 보석만 사면 돼. 다른 거는 막 큰 문제 같아, 내가 볼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6페이지. 자, 면세 사업자고 과세, 일반 과세 사업자. 있죠? 이게 일반 과세. 요 보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나타받아. 이상 받으면 왜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는 티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면세사업자를 등록을 하고요. 자, 그럼 봅니다. 왜 그 면세사업자 뭐가 좋은지.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자, 요거는 연면적은요. 요거는 하세요. 전용 면적이다.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다. 분양 평수 아니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구민주택 규모, 그거를 받는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를 등록을 해둬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하는 거는 받으면은 요거는 일반 과세, 과세사업자. 보통 이거죠. 일반 과세 사업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과세사업자 85점 초과. 자, 그러면 이제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 내년도 2월 10일 하는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양식 한 장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면사업자 낙찰받고, 면사업자 등록하고, 이 사업자가 등록 놓고, 잔금 넣고 나면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팔 때는, 요거 이제 세무 기장을 몇 개는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0만원 돌아갈 겁니다. 기장. 그럼 기장, 그것도 다, 경비 다 들어가니까. 빼주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하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요거 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거 빠졌네. 해야 되고, 5월 말에 또 뭡니까? 5월 말에. 종합소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요때 이제 대출이자, 도배, 장판, 비용까지 공제된다. 무슨 말이죠? 요때는 이제 대출자 냈습니다. 도제가 아니고 도배, 장판 비용까지 대출자까지 다 공제를 하면서 다시 세금을 또 환급받는다. 공제되면서 환급받는다. 환급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받고 싶으면 하면 되고, 5월 말에. 그래서 이제 내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말에 사업장에다 신고하고, 5월 말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제 그때 내 대출이야 뭐 1년에 얼마나 1,000만원, 1,200 냈습니다. 도배 장판 비용까지 막. 그 다음에 아까 뭔가 사업자 아까 뭐고 사업 카드, 그죠? 사업자 카드.
살짝하면 안 되고, 뭐, 비자 카드, 그죠? 비자 카드, 이런 거. 신용카드. 신용카드까지. 신용카드 내용까지. 도배, 장판, 비용까지 전부 다 공제시키는. 그래서 원장님 줄 때는 카드로 결제해서 점심을 사야 됩니까? 현찰 주고 사야 됩니까? 앞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 카드 만들어 온 사람만 제가 점심을 얻어 먹겠습니다. 그냥 현찰 주고 사겠다는 사람은 내가 안 먹습니다. 지돈을 하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보면요. 매입세액 중에 부가세는 환급이 안 된다. 우리가 그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85제곱미터하고 시골에 가면은, 저게 시골에 읍면에 가면은 100제곱미터야. 저게 창녕군에 아파트를 잡았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요? 100제곱미터야. 함안군, 창녕군 이런데, 촌동네, 저 읍면에 이런데 갈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를까지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85제곱미터는 안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건물 부분에서 10%를 매수자에게 징수해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로 40평 50평짜리 아파트 샀다 이렇게 하면은 사가지고 팔락 하면은 그거는 여러 하거든요. 여 들어가니까 부가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 보고 야 니 그거 내가 2억에 파는데 2천만 원, 2억에 이제 예로 건물에 뭐 한 2천만 원 되면은 2천만 원 부가세 네가 사는 사람 물으라고 하면 사는 사람 뭐랍니까? 자, 저 친구 뭐 2억에 팔면 파는 거지 뭐 부가세 2천만 원 내고 물으라. 뭐 머리 복잡하게 아이 나 싫어. 뭐 다른 것도 아는데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안아야 되거든요. 2천만 원을. 그럼 지금 2천만 원 10% 손해보고 파는 거. 그런 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낙찰받을 때 뭐 받는다고요? 자층이면 우층입니까? 자층이다. 그러면 면적을 몇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죠? 저 촌돈에 가면은 100제곱미터야. 오케이? 됐죠? 고려 받으면 된다. 괜히 그때 큰 거 할 필요 없고 작은 거 하면 돼. 작은 거. 자, 그런데 이제 7번 보면요. 비교 가시라고 했어요. 비교 가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른 거는 우리하고 쓰이는 게 없고요. 비사업용 토지. 자, 여기 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나머지는 뭐 조정 대상 지역도 지금 우리가 낙찰 받을 일도 없고, 그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은 2개, 3개는 이제 그리 됩니다. 1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4군데.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빌라 안 받으면 돼요. 그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빌라 안 받으면 돼. 그러면 다 해당된다. 그럼 됐죠? 그럼 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비사업용 토지만 요거는 비교 가시다. 그게 높은 거란 높은 거. 원래는 6%, 45% 가야 되는데, 아까 비사업용 토지 아까 몇 프로입니까? 아까 비싸죠? 이거 비싸죠? 비사업용 토지는 아까 보니까 이게, 여기 있네요. 1년 미만이었네. 여 들어간다고. 주택 외곽은 여 들어간다고. 이게 비교 가시라. 그죠? 우리 매매 사업자는 요리 가야 맞는데, 비교 가시의 대상이 되는 거는 바로 55% 상가, 토지 같은 거 여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토지는 받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매매 사업자 만들어갖고 토지 해갖고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토지는 비교가시이기 때문에 55% 바로 가야 돼. 바로. 그래서 좋은 거는 빌라, 아파트, 주택이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쪽으로 따르면 됩니다. 근데 빌라, 아파트, 원장님, 빌라, 아파트 받으려면 지금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물건 171개 나오고 막 나오는데, 가본께는 사람이 많더라. 그죠? 그러면 제일 안 오는 데 있습니까? 혼자 딱 계약하는 거. 신탁 공매에 수익계약 가능 물건. 그거 와서 아무도 안 사고. 그죠? 무더기 놓으니까 막 20가지고 그거 이제 3개는 팔려, 7개 안 팔린데, 그거 와서 하나 탁 주시면 됩니다. 그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편하다. 자, 그 얘기고요. 자, 넘어갑니다. 7번. 그래서 7번에 보면은 소득세법 64조에 보면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뚜루루 뭐 나오다가 뭐 비교 가시한다 샀다가 나중에 보면은 세액 중에서 많은 걸 한대. 많은 거. 그래서 종합소득세액을 하든지 여기 보면 8호, 10호, 7호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요 네 마리. 요게 해당이 되면은 높은 걸 한대. 그래서 특히 토지 같은 거는 아까 55%. 토지는 1년 미만에 몇 프로요? 1년 미만에 55%. 또 2년 미만에 뭐 44%. 자, 이깁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요런 문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들 물어보면은, 비교 매매 사업자면은, 소득세법 유사조를 적용하는데, 이야기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세액에 특례가지고, 니는, 원래는 부드럽게 이렇게 눈시를 하면 되는데, 4조 보면은, 분양권,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비사면 토지, 요것들은 요 4개, 네 마리는 높은 거를 해야 되겠다. 높은 거. 아까 그 종합소득세 산수세액은 이게 누진세율이거든요. 요거 말고 높은 거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별로 토지 같은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토지는.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봅니다. 8번. 8번은 비사업용 토지 매도 시, 자, 8번에 보면요. 703011 더블됐다, 그죠? 더블됐다. 그래서 703011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우리 이거 들어갑니다. 구입한 주거용 낙찰받은 빌라를 되돌려 팔 때 재판매할 경우도 703011에 포함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세 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그게 이제 보통은, 요거는, 업태는 뭡니까? 업태는 아까 했다, 그죠? 업태는 부동산을 하는데, 세 분류에 가서 이게 이제 요걸 해본다. 종목은 어떤 세무서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 이렇게 해준다 되고, 어떤 세무서는 요걸 씁니다. 요거 써줘도 왜 이렇게 씁니까? 바꿔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거 들고 오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못해요. 종목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든지, 또는 밑에 요거로 가든지, 종목에,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목에 요리 가든지, 종목은 위에랑 밑에랑 똑같다고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좀 세더라. 50%, 40% 세서 이게 조금 또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는 1년 지내도 또 조금 셉니다. 왜 세느냐? 아까 봤죠? 1년 지난 게네 이게 6%, 6에서 45%가 뭐라고요? 16에서 55%, 10% 더 붙이니까 조금 세다. 자, 이 정도 배우면은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7번입니다, 7번. 7번이라고 했나? 7번 했죠. 자, 8번 했고요.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이거 이제 세무서 국세청에 그 홈택스 가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료인데 표기 조금 어려운데 간단한 거 설명할게요. 토지 건물, 비사업용 토지 이런 것들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요 노란 거 있죠? 요거만 야면 돼.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요 정도 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보면요. 오른쪽 보면은 주택인데 1년 미만 보유면 몇 프로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그래서 지금 세다 말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안 하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요리 바로 갑니다. 요리 바로. 오케이, 됐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시라고. 이리 세금 많이 내고 싶다.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가지고 나는 요리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양식을 요리 내는 사람은 양식이 아까 있었죠? 어떤 양식입니까? 양식이. 양식. 이 양식 아시죠? 양식이 지금 여기 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 48호 이 양식을 쓰면은 아까 70% 하는 거기고 이 양식은 16호는 요거는 이리 가려고 하면은 이 양식 써야 됩니다.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그래서 양식을 요거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무사니 나 요거 좋아합니다. 요거 세금 내는 거 세무기량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세무사가 아이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냈습니까? 예, 딱 사업자 내주면 세무사 어쩐다고요? 놀래죠? 이야, 이분은 많이 하시는구나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세요. 진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많이 내세요. 자, 10번. 비사업용 토지 매도할 때는 낼 때는 좀 틀렸다요. 옛날 구닥다리네. 요 1200 넣으면은 이게 옛날 구닥다리 구식에 쓰던 세율이구나. 금액이 1400 올랐죠, 이거. 자, 한번 해보죠.
이거 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여기 이제 맞아요. 맞는데 막 비슷한데 200만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요걸 없애자. 없애고 10번 요거를 없애고 요거를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10번을 없애고 10번을 없애면 좀 그렇고 10번이 조금 이게 200만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꺼놓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보지 말고 1200만이야 이거 보지 말고 1400만이야 이걸 보면 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세율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11번 2020년 6월 17일 대책에서 이 부동산 매매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규제해서나 해제가 됐는데 그건 문자에서 못 넣는데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대출은 잘 된다. 매매사업자이 잘 됩니다. 이 부동산 올라가면은 이제 또 해주마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뭐 계속 조금 내린다 보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출은 막 별 문제 없을 거다. 앞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막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거로 보여집니다.